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층간소음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대책은 새 아파트 바닥이 충격을 기준치 이상으로 흡수해야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 더해서 새 아파트 바닥을 지금보다 더 두껍게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쓰레기통을 발로 찹니다. 바로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며 항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위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구 방망이로 난간을 내리치며 소음으로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고성에 욕설을 해가면서 집이 비어있는 상태인데도 소음이 난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를 나갔죠. 물론 아래층 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위원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간도 3개월 이상 정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층간소음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 최근엔 방송인 이휘재 씨까지도 층간소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전에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은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 성능을 검사하는 것으로 내년 7월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최근 대형 건설사를 모아 층간소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바닥, 즉 콘크리트 슬래브를 더 두껍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는 210mm로 강화됐는데 앞으로는 240mm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식 구조라서 소음에 약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덜 전달되는 기둥식 구조, 즉 고층 빌딩에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공사비가 20% 정도 비싸져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층고를 높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